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기대의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8월 19일입니다. 지능생명과학 먼저 보도록 할 텐데, 지능생명과학이 뭐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 일단 뭐 호재라고 봐야겠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으나 우리 VGXI에 대한 준공식을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자, 지금 지능생명과학 간단하게 읽어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가지고 일단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면은 우리 지금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요. 한때 제가 영상 이 종목을 처음에 계속 브리핑을 해드릴 때 상패 사유라든가 뭐 조심해야 될까요? 매출액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좀 많으셨거든요. 투자를 하시면서도 이런 생명과 기업은 전망은 좋다라고 하는데 적자가 나가지고 이거 뭐 괜찮을까요? 뭐 이렇게 봐도 되나요? 약간 그런 댓글이 좀 많았었어요.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았었지만. 일단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게 이 기업이 코스닥인 것 같아도 코스피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중형주인데 코스닥 기업인 것 같으면서도 알고 보니까 코스피 기업이에요. 코스피 기업은 여기 4년 연속 적자, 뭐 재무적으로 적자가 계속 난다 그래도 상장 폐지 사유까지 가진 않습니다. 따로 이제 뭐 벌금을 뭐 벌점을 먹는다던가 뭐 그런 일이 뭐 회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생기지 않는 이상에서야 뭐 정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없었으니까, 대신 이제 무상증자 유상증자하고 제가 이 종목도 브리핑을 드린 지 진짜 오래됐네요. 생각해 보니까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물량 소화 가능도 좀 거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봤는데 거의 지나갔어요. 3개월에서 6개월 이제 거의 지나갔어요. 물량이 3개월이나 6개월 이 시간 동안 좀 무상진짜 한 번을 했기 때문에, 무상진짜 한 번이었으면은 3개월, 유상진짜 한 번이었으면 3개월, 무상진짜 3개월. 근데 둘 다 이제 한 번에 해버렸으니까 지금 6개월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던 측면들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시장이 그동안 좀 안 좋았었죠. 자, 백신을 생산을 하고 임상을 뭐 하는 그런 기업인데, 생산을 한다기보다는 뭐 기존 파이프라인이 좀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임상 연구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백신을 임상을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자, 이런 코로나19 DNA GLS 5310입니다. 부스터샷 임상시험 대상자 등록을 완료했다. 이 내용들을 보니까 미국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DNA 백신 GLS 5310 부스터샷 임상시험자 대상자 전체 69명 등록이 완료가 됐다. 자, 근데 일상입니다. 일상. 이래가지고 뭐 백신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에 뭐 지금도 뭐 같이 엔데믹으로 같이 뭐 살고 있는데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태라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의 굳이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진 않죠. 뭐 정부 차원에서의 필요성을 느끼긴 하겠지만,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코로나 걸리면은 코로나 걸려버렸네 그러면은 뭐 치료제 먹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를 그렇게 겁내고 뭐 그런 아프다고는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뭐 변이 바이러스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무감각해졌다, 묻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백신 사업의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백신을 접종을 받는 사람들이 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백신의 부작용을 좀 인정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백신들을 좀 맞고 싶진 않다,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백신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지능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의 강점이긴 하지만 이게 좀 매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지능생명과학의 연계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게 VGXI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 2분기에 가동이 완료가 됐었어야 됐어요. 공장 준공을 해가지고 입주를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번 10월에 입주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늦어졌어요. 너무 늦어졌어요. 자, VGXI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명생명과학 일단은 이제 가동이 준공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준공식을 열고 보통 입주를 하거든요. 기업들이 준공 신규 공장 가동 준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준 거예요. 이제. 자, 물론 이제 절차가 좀 필요했겠지만 입주 허가는 지난번에 받았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줬었는데, 플라스미드 DNA를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 VGXI의 건설한 신규 공장 준공식이 10월 7일에 개최한다. 지금 8월 19일인데
이게 뭐 일단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출이 1조 가까이 좀 나고 이 기업에 대한 가치 또 이제 공장이 또 증설하고 하면은 매출로 좀 반영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번 신규 공장 4개 개별 제조 트레인을 가지고 있으며 최첨단 생산 장비로 3,000리터를 초과하는 유연한 발효 용량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충전 마감 기능도 확대됐다. mRNA 메신저 리보핵산. 자, mRNA 이게 메신저를 이 리보핵산이 RNA입니다. 리보핵산. 이 DNA를 가지고 RNA로 변경을 시켜서 이거를 M을 붙여서 메신저 기능을 해서 인체 주사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인체에 이 DNA를 변형한 RNA를 전달을 할 수 있는 게 mRNA예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딱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을 만하게 전문적이지 않게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일단 이게 백신 쪽에 많이 요즘에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해요. 백신이나 치료제 쪽으로 좀 많이 하려고 해요. DNA는 전부 다 밝혀졌잖아요. 그걸 이제 좀 변형한 RNA를 인체에 주입을 시켜서 유전자를 조금 이제 전달을 시킨다. 이 백신 이 항체를 좀 전달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VGXI의 임상 3단계 창업적 출시를 달성할 때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차세대 의약품에 대해 증가하는 업계 수요를 계속적으로 충족해 나갈 것이다. 자, 이게 또 10월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총 매출의 캐파가 한 1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신공장까지 달성을 하면 1조까지 되면은 지능생명과학이 그동안 VGXI에 때려본 돈이 있잖아요. 자산의 98%를 대출해주고 유상증자, 무상증자 하는 것까지 VGXI의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자산을 확보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이 회사의 존재 자체가 VGXI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뭐 명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술이 있으니까 사실 약간 뭐 그건 명분까지는 아니겠지만 VGXI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VGXI가 이거를 이 기업이 적자가 나고 있는 거를 흑자로 돌이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우리 분기별로 보면은 딱 10월 7일이라고 하죠. 일단 10월 초네요. 10월 초. 자 1, 2, 3 1분기 4, 5, 6, 7, 8, 9, 10, 11, 12 자 그러면은 내년 1분기에 발표될 자 우리 여기 이쯤에 보면은 자 여기 10, 11, 12에서 4분기 실적을 1분기 2월 달쯤에 발표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10월 7일부터 가동이 되는 이거를 내년 2월 달에 실적을 발표한다.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좀 뭐 악재다 이거를 뭐 장점이라든가 단점 뭐 악재 호재 악재 이렇게 뭐 구별을 좀 하자라고 하면은 호재라면은 가동을 드디어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게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 방금 말씀드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1분기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이전에도 반영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이전 시기에도. 단점은 너무 늦어. 이게 단점이지 않을까. 자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 보면은 60일선의 지지를 좀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21선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60일선이죠. 뻔하잖아요. 뭐 11선, 21선, 60일선 보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1차, 2차, 3차. 뭐 보통 여기에 1차로 진입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높은 구간이라 가지고. 자 여기서 좀 이탈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 빠진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60일선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60일선도 만약에 1차 2차 61선 뭐 이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이탈하면 비중을 살짝 축소시킨 다음에 여기 이 구간이 11,000원대 이 구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1,000원대에 뭐 3차 이 축소된 거를 매수를 하시던지 이렇게 대응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구간 우리가 좀 전략을 좀 잡아야 되는 게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실적 연결 실적 뭐 반기 보고서는 발표를 했겠죠. 반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발표 안 하면은 관리 종목 지정되거든요. 근데 반기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2분기 실적들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연결 재무제표 가가지고 여기 3개월 보면 되는데 역시나 이제 적자가 났습니다. 93억 가량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93억이 마이너스가 났고 매출액이 143억 원이 나왔네요. 근데 매출 원가가 좀 증가됐고 영업이익이 손실이 나가지고 마이너스 93억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반기의 누적 영업 손실은 161억 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이거를 좀 기대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 언제 4분기 이걸 좀 기다리고 있어. 시간이 꽤 남았다.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재무생명과 재무라든가 전략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상황들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